자, APCSA 테스트 레디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강의는 이제 크게 두 파트, 즉 FRQ랑 MCQ랑 나눠져 있는데, 이 테스트 레디라는 것은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시험을 직접 볼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마무리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PCSA 스위트를 보면은 맨 먼저 코र्스웍을 하잖아요. 이게 좀 길고 험난하죠. 그래서 이 코र्스웍에서 자바를 어떻게 배우는지, 자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래밍 프로피션시를 늘리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실제로 코딩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MCQ, FRQ 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코딩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게 코र्스웍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코र्스웍에 나온 문제들이 물론 FRQ랑 이런 데서 MCQ에서 실제로 나왔었던 알고리즘들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게 시험의 형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IDE를 쓰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조금 힘든 경향도 있어요. 나중에 시험에 단기간에 전향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레디라는 것을 MCQ, FRQ를 이제 나눠서 각각 분리해 가지고 레슨을 몇 개씩 이제 마련을 해봤는데, 각각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이제 테스트 레디가 중요한 이유. 이거를 너무 까먹었네. 자, 테스트 레디를 꼭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스웍을 했으니까 뭔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친다. 막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 레디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어차피 기출문제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If you feel that way, then sure, go ahead. 그렇지만, 여기서 테스트 레디를 꼭 들어야 되는 그 원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뭐냐면은,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낭비가 없고 효율적 준비가 최적화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거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중요한 특성이니까 시간 낭비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이제 기출 문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제외를 했어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출 문제가 조금 변형된 게 있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inheritance가 없어졌다거나 이런데 기출 문제 방향성은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inheritance에 꼭 연관된 부분을 살짝 빼고 나머지 방향을 이제 가지고 문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조금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2026년도 기준으로 이제 문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뀐 문제, 그 이전 문제들은 사실은 100% 정확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풀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이렇게 나올까 의구심이 들어서 풀기는 싫고, 그치? 풀기 싫어지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거 옛날 문제야. 그래서 안 풀래.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마이너한 체인지예요. 이 체인지가 사실은 큰 거 같지만, 사실 좀 크긴 크지. 한 섹션이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전체 분량에서 보면은 마이너하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함유하고 있는 알고리즘ik한 그런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실제 시험에서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져요.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동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나왔었던 그런 알고리즘들, 앞으로도 나올 알고리즘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새로운 포맷에 맞도록 수정을 조금씩 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 찍었어야 되는 그런 거였지. 코스웍도. 어쨌거나 이 테스트 레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이거와 딱 궁합이 잘 맞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불안, 울렁증 이런 거 전부 다 없애고 시간 낭비를 없애주는 그런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들어. 그럼 되죠. 그지? 자, 효율적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경계를 해야 돼요. 문제를 너무 안 푸는 것도 힘들지만 너무 많이 풀면은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 시간이 누구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고, 물론 잠을 얼마나 자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일정한 양의 리소스밖에 안 주어져요, 시간은. 그러니까 이거를 최적화하는 건 이건 잔소리잖아, 그렇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는 게, 특히 AP를 6, 7개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시간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면은 100%까지 커버는 안 되더라도 한 90% 이상 커버가 돼서 조금 틀리더라도 5점은 나온다. 그 이상 가는 거는 it's up to you, actually.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최적화된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런 거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런 테스트 레디 성격을 가진 강의들이 내가 만든다면은 다 넣어야 되는 그런 거라면은, 특히 이제 이 APCSA만의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APCSA는 사고력 싸움이에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코드를 내가 쓰는가, FRQ를 쓸 때. 또 반대로 MCQ에서는 이거를 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쓴 건가 파악을 하는 거. 요게 힘들어, 처음에는.
그게 가장 힘든 점이에요. 자바 문법 3일이면 끝나요. 3일이 뭐야? 2시간이면 끝나. 문법 전체. 그런데 그 문법은 분명히 아는 건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지. 그게 알고리즘을 파악을 하는 시야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제 문제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손이 안 떨어진다? 뭐라고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괜히 for loop만 반복하고 있고, 배운 기본적인 for loop traversal. 이런 거를 많이들 얘기해,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많이 코딩을 해본 사람이, 이거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 문제 여기에서부터 착안을 하고 여기서부터 빌드해 나가면은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답까지 가는 그런 사고 방식을 직접 얘기를 하면서 보여줘요. 그래서 답을 딱 보는 것만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답 다 나와 있잖아요. 기출 문제들은. 멀티플 초이스 좀 빼고. 근데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답을 보고서는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강의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만 손보면은 안 나와도 4점, 어느 정도 신경 쓰면 5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것은 뭐냐면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초점을 이제 대다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될지 실덩어리가 엉켜 있는데 끝에 이 실이 뭐니? 이거를 잡아내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거를 해설을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를 보여줘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사고 방식이랑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랑 이런 게 올라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험 성적이 올라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특히 테스트 레디에서 FRQ 문제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MCQ는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 코드를 읽는 거는 쓰는 것보다 쉽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새로 제2 외국어를 배워. 제2 외국어를 보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읽는 게 쉬워? 아니면은 말하는 게 쉬워요? 말하거나 쓰는 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거나 쓸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주관식과 멀티플 초이스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FRQ 특히 보고서는 도대체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때 무슨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듣고 나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오는 것 같아서 하여튼 고인물의 시야를 경험을 해보세요.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 알겠죠? 자, APCSA에서는 2026년도 이후에 변화가 좀 분수령 비슷하게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2026년도에서 나오는 그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 문제에 아마 섞어서 많이들 볼 거예요. inheritance를 배웠다면은 이거는 더 이상 FRQ에서도 MCQ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inherit 할 때 나오는 키워드들도 필요가 없고, inheritance가 있어야지 쓰는 constructor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multiple choice, MCQ, FRQ 둘 다 임팩트하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가 쉬워졌어. 하지만 that doesn't mean the test is easy, but generally inheritance 문제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편해졌다고 보면 되겠어요. 대신에 text file manipulation 요거를 하는 게 나오는데 multiple choice에서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text 파일은 뭐냐면은 이제 text 파일이에요. 이게 왜 text 파일이냐면은 this is actually doesn't mean that the file is full of strings.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스트링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거는 바이너리 파일이 아니란 얘기야. 바이너리 파일은 01010 이런 데이터를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으면은 you have to read it bit by bit, right? It has a specific format. 하지만 텍스트 파일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어가 됐던 숫자가 됐던. 그래서 이 file manipulation, 파일을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테스트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이것도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과 곁들여서 이거를 manipulate 할 때 쓸 수 있는 스캐너 펑션들이라든지 string 메소드가 몇 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reference가 작년과는 크게 바뀌었어. 분량만 따지자면 거의 한 2배로 늘어났어요. That sounds like a good thing, but it's really not. So you have to know everything, know what not to use, and so on and so forth. reference 항상 매년 그 해에 발표된 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FRQ는 4문제 나와요. MCQ는 40문제였다가 이제 40문제로 늘어났어요. 비중도 slightly increase가 되긴 했는데 이건 그냥 그렇게 noticeable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짝 MCQ의 비중이 늘어났다. 틀리는 거를 조금 지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 이제 MCQ에서 약간 APCSP 스타일로 security나 데이터셋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도 클래스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거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클래스가 안 된 이유는 이제 inheritance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낼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드가 안 나오고 qualitative description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다음 데이터셋까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코드가 없이도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거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이거를 따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좀 덮여보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썼던 그런 경험, 리니어 알고리즘들이랑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생각하면은 대부분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FRQ랑 MCQ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 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전 내가 했었던 그 테스트 레디 같은 경우는 레슨 숫자 계속 풀어나면서 이제 연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포맷이 바뀌면서 전부 다 다시 이제 찍었는데 옛날 문제는 그대로 하는 거가 이제 더 이상 진짜 바이블하지 않은 것들, 인헤리턴스가 굉장히 비중 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냥 없애고 그 다음에 요즘 문제랑 relevant 한 것만 추려서 문제들을 예시 문제, 이게 유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 이론, 유제, 연습 문제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비슷한 문제인데 얘네들도 전부 다 실전 문제이긴 해요. 다만 좀 옛날 것들을 어댑트해서 요즘 문제 형식에 이 문제 그 포맷에서는 캐터고리에는 요게 적용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재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보면은 굉장히 셀렉션이 훌륭하다고 봐요. 내가 해놓고 내가 자화자찬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 잘 골랐어요. 정말 핵심들만 딱딱 골라가지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꼭 얘네들만큼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한 문제를 한 20개 정도 문제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꼭 보고 그냥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second part, unnumbered라는 게 뭐냐면은 매년 이제 그 문제들을 그 해 나온 릴리스된 FRQ를 계속 이제 해설을 해서 매년 추가로 찍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자라나갈 거예요. 현재 이제 몇 개가 있는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시점에서는 몇 개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는 시점은 2023년 정도에서부터 쭉 갈 텐데 2023년에 해당되는 게 이때도 2026년도 이전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이 2, 3, 4, 5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는 데다가 해당이 되는 게 있긴 한데 걔네들은 고쳤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second part 같은 고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FRQ 전체를 풀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는 이 FRQ 문제들 그냥 시험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self-administer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그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레슨 숫자를 부여하면 좀 나중에 알기가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원래 FRQ 형식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문제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뤘어요. 자, 뭐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MCQ 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모두 다 이제 다 college board question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MCQ에서는 원래 college board 문제를 보고 내가 살짝 고친 그런 문제들이 섞여 있긴 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거 정도는 꼭 테스트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라서 그런 거고 과하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려운 문제들이랑 비슷한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college board에서 릴리스한 문제를 기반으로 했고 그리고 비슷한 레슨은 이제 그룹핑이 비슷한 문제들을 그룹핑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타입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 딱 보고서는 이게 무슨 방향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많이 테스트되는 팀들을 가지고 이제 illustration 했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실전 문제 풀이반을 듣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한 거의 8, 9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어드미니스트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들은 리던던트하게 풀어보고 감각 유지 그 다음에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들도 비공개 문제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접하면서 이제 실전 리던던트하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여기서 안 왔던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거나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하여튼 방금 말한 거 that's all actually.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도 있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코र्스에 대해서 캐릭터리스틱이 있는데 이게 코र्스를 약간 작년이랑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테스트 레디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이디가 없어요. 물론 2, 3년 전처럼 이제 손으로 써야 되는 이런 그 극악의 상황은 없어졌어. 그래서 이거는 full digital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손으로 써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이핑을 하게 돼 있어요, 답을. 그래서 타이핑을 어차피 뭐 이 아이디가 없는 것은 손으로 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타이핑을 하면서 좀 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손으로 쓸 때처럼 뭐 지우고 이런 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깔끔한 코드를 딱 파이널하게 제출하기가 좋아. 하지만 여전히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이거 왜 색깔이 안 변하지? 이거 인덴테이션이 자동으로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있어.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하는 과정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줬어요. So I still use an IDE, but not a Java file. So 텍스트가 이게 완전히 그냥 순수한 텍스트 파일로 취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블루북에서 시험을 볼 때 처한 상황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없는 데서 연습을 하는 거를 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태클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타이핑을 할 때 뭐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포매팅을 유지하는 데 좋은지 이런 사소한 습관까지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봐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하고 하여튼 요걸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FRQ는 정답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장 좋은 답안은 있지만 usually that's what's called the canonical answer. Sometimes I disagree with the canonical on what is the best approach. 그런 경우에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얼터너티브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물론 그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상하다는 건 뭐냐면 개별적으로 나만 아는 알고리즘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걸 알지 의외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를 돌려보지 않아요. 이 텍스트를 그랩 해가지고 자바 파일로 해서 돌아가면은 뭐 점수를 주고 안 돌아가면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냥 사람들이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고 얘가 알고리즘을 잘 구성을 했나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알고리즘이 스파게티 코드가 돼서는 안 돼. 너무 복잡한 코드가 되고 나만 아는 멋진 코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쓰는 게 좋은가 많이들 이해를 하는 퍼퓰러한 대중적인 알고리즘을 쓰는 게 그게 중요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런 셀렉션을 이제 멘션을 할 거예요. 뭐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옛날 문제를 어댑트했다 이런 내용은 뭐 당연한 거죠. 하여튼 이런 그 굉장히 좋은 많은 분량의 그 일이 들어간 그런 엑기스 같은 코र्스니까 하여튼 반드시 시험 전에 접해보고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한 3, 4월쯤에 5월 직전에 이제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랩업하는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Without further ado, let's jump in and let's get to the main course. Alright, let's start on the second one. 이거는 또 역시 뭔가 어떤 특정한 테마가 따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2D array라든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 좀 문법적인 거에서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스트링 관련해서 적어도 스트링이랑 알고리즘이 복합되어 있는 거가 아닌 것들만 모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객관식 문제에서 이 string이라든지 array라든지 list라든지 이런 거를 쓰면은 그것만 가지고 그거 어떤 string이면 string, method에 대한 거 하나만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 iteration이 들어간다거나 뭐 fork가 생긴다거나 method code이 있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string 문제다라고만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string 문제일 수도 있고 스트링이 array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스트링의 리스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합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여기 말고 스트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레슨으로 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내가 볼 때 약간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어쨌거나 보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다. 이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묶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스트링이 다른데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스트링만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스트링 그 메소드에 포커스된 문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리언 문제는 딱 보면 독특해요. 불리언 스테이터스를 그 true, false 이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거와 연관된 문제, 뭐 드모강의 정리라든지 distributive theorem 이런 것들과 연관된 거랑 불리언 로직하고는 조금 달라요. 불리언 로직은 여러분들이 불리언 로직은 iteration의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루핑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determination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히려 그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you'll see what I mean. So 이것도 그렇게 뭐 major한 거라기보다는 좀 마이너한 토픽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거나 let's dive in. So consider the following code segment and let's say the string given here is elemental p, sequence of the alphabet I think. string 2는 이거의 substring이에요. 자, substring 문제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메인 내용이 이제 그 string과 substring과 뭐 index of나 이런 거와 연관된 거. 이게 나오면은 substring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This one actually goes from this index onwards to the end. This one is from 2 to 3. They're both indices. And 요거는 포함이 안 된다. 요게 특기사항이죠.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거의 인덱스를 보면은 0, 1, 2, 3, 4예요. 낙소를 하지 말 걸 그랬어. 그지? 잠깐만. Yeah. Come on. Disappear. 그냥 놔둡시다. 0, 1, 2, 3, 4예요. 그러면 여기서 substring 3라는 것은 3부터 끝이니까 이거는 OP가 되겠지. And this substring is from 2 to 3, but 2 to 3이긴 한데 2하고 3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포함을 안 하는, 3은 포함을 안 해요. 2는 포함을 하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 n 하나가 되겠어요. 얘는 n.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string 2가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n이라는 것이 이 string 2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서 일단 string 1은 이거였고 string 2는 이거에서 substring인 건 맞았는데 얘는 뭐냐면은 플러스 이퀄이에요. 기존에 있던 거, 즉 OP에다가 더하기 하는 거야. 뭐를? 요거를. 이게 string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한번 이걸 빌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이 문제를 사실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string 같은 경우는 플러스 이퀄이랑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A가 A equals A 더하기 2 요거랑 A plus equals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냐 플러스 equals 2랑 요거랑 완전히 동등하죠. 근데 string은 사실은 이거랑 조금 달라요. string이 만약에 있으면 S가 S 더하기 뭐 땡땡 이게 있어요. 그거랑 S plus equals S 더하기 땡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얘네들은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더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것은 두 개 바꿔도 상관없어요. A 더하기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스트링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땡땡 더하기 S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같다는 게 아니라 얘는 반드시 플러스 이퀄을 하면은 여기 아니라면 뭐 하고 있니? 잠깐 이렇게만 써야겠죠. 여기서 2만 썼던 것처럼 얘랑 이걸 비교해 보세요. S equals 땡땡 더하기 S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쓰나 뒤로 쓰나 숫자라는 상관없지. 숫자의 경우는 상관없죠. 스트링 같은 경우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FRQ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거는 유용해. 왜냐하면은 앞에 insert를 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더하기의 위치가 바뀌면은. 근데 그 insert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런 거를 build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 거에 A, B, C, D가 뭐 array에 들어가 있어요. If you want to build another array like with A, B, C, D, E, then you just go through your source A, B, C, D and then just put them one by one in the index from 0 to n minus 1. 근데 만약에 이게 string이면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은 array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앞으로 뒤로 갔다가 앞에서 뒤로 갔다가 뒤에서 앞으로 갔다가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부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rray는 가능해요. list is not even a problem because list에서는 insert도 가능하거든. 그죠? 근데 여기서 string 같은 경우는 그 insert가 안 돼요. 그러니까 build를 할 수밖에 없는데 build 할 때는 string은 뭐 add라는 메소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string을 build 할 때는 뒤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붙이는 수밖에 없지. Or so you think. But if you use this, then you can actually add the new characters in the front of the existing one.
So A, B, C, D, E가 이 순서대로 온다고 쳤을 때 I can build going from A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equals 현재 거를 뒤에다 한다면은 B, C, D, E 이런 스트링이 만들어질 거예요. 순차적으로 뒤에다 갖다 붙이면은. 근데 만약에 똑같은 traversal에서 즉 A, B, C, D 요 순서로 traversal을 하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을 앞에다 붙이는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E, D, C, B, A로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동시에 만들 수도 있어. With the same traversal. So that's actually pretty powerful. 군데군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상당히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if you bear that in mind. So string에서는 더하기가 플러스 이퀄을 항상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이렇게 풀어서 써주는 거를 권해요. string에서만. 자, 잔소리는 금지. 아니 금지가 아니라 금지하면 내가 뭘 해. 내가 말한 게 다 잔소리인데 그지?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str2 그래서 여기서 이 str1의 substring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얘가 뭐였지? op가 나왔어. 그러면은 현재 이거는 op죠. op에다 플러스 equal이라는 것은 뒤에다 덧붙이라니까. 그래서 op 한 다음에 n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하여튼 그래서 opn이 되는데 괜히 이거 문제 자체는 쉬운 거예요. 근데 앞에서 했었던 거 요거 있지. 요걸 보는 김에 언젠가는 이 부분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딱 보여서 얘기를 한 거죠. 자, number 2 봅시다. The following method is intended to return Renaissance for years from this to this. Medieval, this is actually not really a string problem because 이거는 그냥 if else랑 연관되어 있는 건데 뭐 Boolean question이랑 복합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string이 return 타입인 것 뿐이에요. So basically, yeah, let's not focus too much on the string aspect, but on the if-else aspect, right? So 일단 Renaissance는 1400에서 1600년, that sounds plausible. Medieval, 중세시대는 400에서 1400년 바로 전까지, 1399까지. So it's medieval, then Renaissance, and then Industrial Age, or other for any other year. So it's either Renaissance, medieval, or other. And the thing is, this is rather nice because you can actually put them in like a number line. 여기서 400이죠. 400에서부터 1400이 있고 그 다음에 1600이 있어요. And these two numbers are inclusive, notice, right? S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Renaissance. 그 다음에 medieval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at not being included, notice the round thing, that's medieval, right? And 여기랑 여기는 둘 다 other예요. Now all the years have been accounted for. So string은 뭐냐면 that's what you're going to return like medieval, Renaissance. 그다음에 year is an integer that has a value in this range. Yeah, I'm sure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know what I'm talking about. Now string category를 해놓고서는 처음에 이거를 만든 다음에 apparently you're going to build something. I don't see the reason why I can just return that, but whatever. So this is probably where you decide which string is going to go into category, right? So yeah, which of the following code segments can replace that part? 여기에 넣어야 될 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요 상황을 이제 alright, 드디어 recursion이 나왔어요. recursion 문제는 보통 문제 세트에 최소 2-3개에서 3개라고 합시다. 많이 나오면 5개까지도 나와요. 40문제 기준이었으니까 뭐 더 늘어나지 않겠지. 42개 중에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recursion. 그러니까 최소한 3개 정도, 2-3개는 나온다고 보면 돼요. 최소. recursion을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문제 봤을 때 메소드 이름이 있어. 그 메소드 이름이 메소드 안에서 스스로를 콜하면 recursion이에요. 그치? 그래서 딱 보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볼 때 이거 recursion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보세요.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달라. 왜 다른지 얘기를 해줄게요. 다른 것들은 그냥 iteration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냥 거기서만 하면 되는데 생각하면 되는데 recursion은 스스로를 부를 때 컨디션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는 트리 방식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힘들 테니까 트리랑 비슷하게 되는 어떤 약식 애널리시스 방법을 노테이션을 이제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은 미스트리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이브하고 다시 올라오는 요런 방식이 필요해요. 편의상 미스트리는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JK가 2개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바로 딱 보면은 mystery 10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보면은 void고
return 타입이 아니고 thank God. return 타입이 나오기는 해요. 좀 이따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print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mystery 10, 0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시다. 자, 맨 처음에 10를 10,0을 부르면은 이거는 딱 볼 때 recursive case랑 아닌 경우가 있는데 얘는 recursion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이게 this is a recursive case, right? 그게 recursion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action phase, non-recursive 또는 이거는 base case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base case인데 여기서 이게 아니면은 recursion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base case 일종인데 base case가 항상 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매번 실행이 돼요. So recursion action, recursion이 안 되면은 그냥 action하고 끝나는 거. 이게 이제 base case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잘 봐요. 이거는 action 전에 recursion이 있어요. So this is actually pretty complicated because you gotta know that recursion is sequential. The method execution is always sequential. 그러니까 요게 끝나야지 요게 돼요. 자, 일단 요것부터 봅시다. Does it recurse or not? Well, j가 k보다 큰 상황에서는, which it is, it always recurses, right? 그러니까 이거를 recurse 할 때는 여기서 볼 때는 이거는 recursion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프린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 화면이 여기 있다고 보면은 화면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야. 안 나오고 있어요. So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recurse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At this point, J is 10. So 10을 프린트하는 게 대기 중이에요. 자, recursion을 했어. 그럼 얘가 이제 어떤 게 되냐면은 이걸 recursion을 하면은 여기서는 J는 감소, K는 증가예요. The next recursive call is actually on M with 8 and 2. 이렇게 되겠죠. This is still bigger. J is still bigger than K, so it will recurse. But before we do that, let's think about the action case because that's going to print that value of J. 이 8이라는 거를 프린트할 거예요. 하지만 프린트하기 전에 recursion이 일어나. And this recursion is on what? M of 6 and 4. 요거겠죠. 이거는 6을 프린트하는 거 대기 중이고 recursion을 하는데 this recursion is on M of 4. 6 빼기 2는 4. 4 더하기 2는 6이 돼요. 아하. So this case is actually the one where we see the first base case because 여기선 더 이상 이게 true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러면 recursion을 안 해요. 안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프린트하냐면은 여기서 값인 4가 프린트가 되겠죠. 이건 대기가 아니라 지금 요게 끝났기 때문에 recursion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대기 상태에서 있다가 바로 넘어가서 4를 프린트하게 돼요. So the first thing you see on screen is actually 4.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끝났으면 메소드가 끝났어요. So this wraps up. 컨트롤이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recursive call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을 하겠죠. 여기로 가. 그래서 6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6. 이게 끝났으면은 이걸 다 랩업 해가지고 컨트롤이 여기로 홀로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요. 8이 프린트가 돼요. And then this is gonna wrap up everything, return, rinse and repeat, 10 이렇게 하는 거예요. Now this is a detailed analysis, but 이거를 트리 방식으로 보면은 이게 node가 10,0 그 다음에 여기는 8,2 그 다음에 여기는 6,4 이런 식으로 4,6 요게 node들이에요. This is a leaf node, 가장 bottommost node이지. 여기서는 프린트하는 것은 10, 8, 6, 4인데 이거를 dive를 먼저 하고 왜냐하면 because you recurse first and then when you go back up 어차피 go back up 해야 돼요. 왜냐하면 컨트롤이 return 되면서 다시 전 메소드를 찾아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전을 찾아가면서 역으로 가면서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So the action occurs in the up edge. 다시 올라가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J를 트랙하자면 1864가 맞아요. 1864. 이게 J의 순서이지만 J가 프린트 되는 순서는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요게 돼요. 알겠죠? 이거 뭐 잘 찾고서 이제 그냥 코드 트레이싱을 해보면 되는데 recursion은 코드 트레이싱이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건 과장된 표현이야. 꼭 배워야 돼. 이거 안 배우면 못 풀어 이거. 그죠? 자, 가봅시다. 2번. Public string rect scramble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건 뭐야? recursion 아닌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 여기 rect scramble 있네요. 자, 이거는 return value가 있는 recursion이에요. That's more complicated because you have to think about where that's going to go.
especially with strings. string 같은 경우는 어디다 붙이는가가 방향성이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 고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rect scramble 보면은 앞에 end string이 있고 그 다음에 rect scramble이 뒤에서 붙기 때문에 recursive call 한 다음에 나머지를 조립할 때 뒷부분으로 붙여야 돼요. So 이런 거고 these two are base cases I think because string이 null이거나 string이 더 이상 없거나 array가 있는 array는 어디 갔지? null이거나 0이거나 그 말은 뭐냐면은 null이라는 것은 object가 아예 없는 상태로 도착하거나 string length가 뭐 있다가 자르겠죠. string이니까 자르다가 없어졌을 때 더 이상 다 쓰고 없을 때는 return 이거를 해라. 뭐 이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베이스 케이스예요. string length가 1이면은 뭐다? 한자짜리니까 그걸 다시 돌려줘라. 뭔가 scrambler라는 것은 뭔가 좀 자 이게 메인 operation이에요. 이걸 보면은 pose라는 것은 positions라는 interarray가 있고 이거의 k번째를 찾아요. So k is actually something, right? But 이게 int pose가 뭐냐면은 이 k라는 값을 가지고 이 positions에서 찾아서 그 값을 왜 이렇게 꽈느냐, 그지? 그 값을 pose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pose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str의 substring이라는 걸 가져와서 그걸 new strin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new string을 extract 해가지고 rect scramble를 뒤에다 붙인대요. 뭔 소리지 이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str이 str substring 0에서 pose 이건 알겠다, 그죠? pose를 찾으면은 그 position까지 0에서부터 거기까지를 substring을 하고 pose plus 1인 걸 보면은 pose를 빼라는 거야. 그러니까 b가 position이 뭐 string이 이렇게 있어요. a, b, c, d, e 있으면은 position이 여기야. 이게 p예요. 만약에 position에서 찾아가지고 pose가 결국 pose가 여기를 가리킨다. 이게 나왔으면은 여기서 string은 이거에서 요걸 한 거 보면 string은 요걸 빼란 얘기였어요. string이 요거였으면은 이거에서 요거 substring이 앞에 부분 0 to pose가 이거고 and this second part is pose plus 1 to the end.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가 됐죠. 이거를 다시 string에다 넣는다고 하면 string이 A, B, C를 빼고 D, E가 된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pose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빼라 라는 거야. string에서. 그걸 string에다 덮어 씌웠기 때문에 string은 이제 빠진 상태가 되는 거고 그 pose랑 pose plus 1에 가서 pose에 있는 한 캐릭터 즉 C 있죠. 요 놈이 new string, end string에다가 이렇게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얘는 결국 포지션에서 K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갈 건가를 pose로 isolate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pose가 가리키는 값에 있는 그 놈을 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뺐어요. 그럼 string은 나머지가 있지. 그게 return이 되는데 여기선 C가 앞으로 와 있고 이 rect scramble에다가 뭐라냐면은 A, B, D, E를 던져준다는 거야. With the same position and K incremented by 1. 이거는 외울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epoch 하고 indices 한 다음에 index가 2, 1, 1이에요. 여기다가 0. 이걸 가지고 그냥 들어가야겠네. 자, index는 요거는 2, 1, 1이고 맨 처음에 K는 0으로 시작해. 그쵸? 0이었지. 그 다음에 epoch이 string이에요. epoch. 다행히 이게 뭐 그렇게 크지는 않네. 길지는 않네요. Okay, now we have an understanding of what this does, roughly. Let's go into iterative stance. All right, the next and the final selection for this type is called the combined table. I chose this example because 왜냐하면은 이게 그 예제를 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comprise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I've chosen an easy basic one with essentially 가장 most popular error가 있는 AP line 요거 했었고, 그 다음 mode practice는 method가 요즘 최신형이라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random string chooser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 게 알고리즘이 조금 헤비한 또는 센스를 보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combined table은 특이하게도 클래스를 쓰라라고 하면서 다른 엘리먼트를 주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를 쓰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상당히 유니크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알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I can kind of see where this is coming from, but it's not that common. 보통 여러분들이 써야 될 데이터 타입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primitive라든지 array나 array list,
이런 거가 위주가 될 거지 여기서처럼 뭔가 새로운 그 variable을 주고 이런 것은 사실은 리스트 타입에서 리스트 앤 objects 타입에서 주로 많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클래스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건데 combined table actually uses another class that is defined here. Represents a table at a restaurant, single table. And table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테이블을 이거를 모델링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 테이블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Number of seats. How many people can be seated at that table? That's what number of seats is. Get height. Height of the table. I guess that's important because if it's too low, adults can't sit in it because your 앉은 키가 무릎이 테이블보다 높으면 안 되잖아. 못 앉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것도 중요하다. Height of the table 중요하죠. Quality of the view. Now this is beginning to sound funny because 그 테이블의 view는 그냥 놓는 위치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죠? So it's not an inherent thing, inherent quality for that table. But again, I guess that refers to a table object that is already fixed. So it's not a table that you can bring home and then use yourself. But a table that has been bought, fixed at a certain size, at a certain place, so that you can see from that table and you can judge what is the quality of the view from the table is. So again, you get view quality. This is going to be a double number, so score 개념이고요. Get seats, that's an integer. Get height, an integer, although it doesn't have to be. Set view quality means that 이 view quality를 내가 지정을 할 수 있대요. Okay. 그러면은 num seats, get height, set view quality, view quality 이 세 가지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지. And that's going to be what single table is going to have. Not that you need it. The only thing that you need are get num seats, get height, get view quality, set view quality. Good enough? All right. Now the single table.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get num seats, get height, get view quality, get set view quality. 이거를 다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 쓰기 전에. 어쨌거나 customers can sit at tables that are composed of two single tables pushed together. Okay, so because it's hard to have a really large table. 그리고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테이블 큰 것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people don't want to sit at the same table with other people. Usually. 그러니까 작은 테이블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you push them together, right? Like this one. What this is saying. Two single tables pushed together. That's a combined table. So that's what we're going to have to write, right? To represent the result of combining two single table objects. So we have two single tables, combine it to find out what that is. 그러면은 what that is going to be, can see the number of customers that is two fewer. And this is more realistic than you think because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앉을 수 있는데 얘들을 붙여. 그러면은 여기 사람을 앉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한 명, 두 명, 세 명, 한 명, 두 명, 세 명.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웃되는 거지. 그래서 two fewer예요. Then the total number of seats in the two single table objects. So, okay, I can work with that. 그래서 to account for seats lost when the tables are pushed together. Combined table has a desirability. Desirability so this is an entirely new thing, I guess, that depends on the views and heights. view랑 heigh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desirability가 있대요. So two single tables object are the same height. 이게 높이가 같아. 높이가 같아. 그러면은 I think that's a good scenario because food will not trip over when you're moving it from one table to another. It's not gonna fall or trip over because if it has a different height, then 여기 걸리잖아.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접시를 이렇게 놓으면은 접시가 이렇게 기우뚱하지. So that's not good. If they are the same height, 그러면은 당연히 이 desirability is the average of the view quality. Okay, so we know what that is. view quality는 뭔지 아니까 그 두 가지 view quality를 가져와서 average 하면 되겠어요. average means adding them together divide by 2. So that's simple. 그래서 desirability가 결국 view quality네요. Among other things. Okay.
views and the heights. 그래서 height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건을 주는 거고 본질적으로 데이터 자체는 view quality를 모델링하는 거니까 더블이 되겠죠. Because I remember view quality was a double. Two single tables of a combined table object are not the same height. same height가 아니야. 그러면은 테이블을 붙였는데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래. 그냥 레스토랑에서는 같은 테이블, 같은 높이의 테이블 쓰지. The desirability of the combined table object is 10 units less. 10 units less. 10을 빼라는 거죠. Then the average of the 10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점을 시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하이트가 만약에 다르면은 원래 거랑 똑같은데 거기서 10을 빼면 돼요. Then you could accomplish this in one of two ways which are equally easy. 그냥 average 한 다음에 하이트가 같으면은 놔두고 같지 않으면은 10을 빼고 이렇게 하거나 같을 때 같지 않을 때 가지고 둘 다 계산을 해서 average 한 다음에 그대로 놔두고 average 한 다음에 10을 빼고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Again, it's potato. Basically the same. Now, single table objects T1, 2, 3 have been created as follows.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은 four seats height 요거 두 개는 같죠. 요거는 하이트가 좀 다르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컴바인하면 10이 빠지겠죠. view quality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So it's table 1, 2, 3. And they're explaining that because they want to know, they want you to know what you're dealing with when they give you the examples. 이거를 가지고 이제 example을 봐야 되는 얘기지. So T1, 2, 3가 뭔지는 이미 declare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combine table을 1이랑 2를 combine 하면 어떻게 되냐. Remember 1, 2 is the one with the same heights? 74 centimeters? 그러면은 60, 70 평균해가지고 75가 나오겠죠? Does that, 60, 70, 65. 60, 70도에는 75가 나와. 60, 70도에서 그 평균이 65가 나왔어. Right? So there's the average. And can seat는 두 개의 seating 그 뭐지? people, number of people이었나? 하여튼 그거를 가지고 can seat는 과연 이거를 앉힐 수 있는가? So you can actually calculate the limit and compare this number you're given to the limit. If it exceeds it, then it's false. Then if it's not, then it's false. 가만히 있어. If they can be seated, it's true. So 이 숫자가 seating maximum을 넘어서면은 false고. So you're going to return whether this is less than or equal to the combined number of people in those individual single tables minus 2. 2를 뺀 숫자만큼을 정하고 그거보다 이거보다 작냐 이거를 리턴해 주면 되겠어요. Okay, so we're getting the idea. Let's take a look at the other one. Here, this is an alternate example with tables that are of different heights. So you're going to actually need to remove 10 from the desirability, set view quality. set view quality가 아니라 desirability 보면은 70이랑 75 상당히 컸는데 70이 좀 오는데 10이 빠졌어요. Because the table이 bumpy해서. 그래서 됐어요. Now you are to set the view quality to 80 because I don't know why they're doing this. Changing the view quality of one of the tables. Oh, okay. 이거는 지금 잘 보면은 set view quality는 if you remember it's not a method for the combined table. It's a method for the single table. 그렇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single table을 고르면은 Alright, this one, seating chart, we finally come across we begin discussion of a 2D arrays with objects in it.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seating chart의 기본 object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element를 store하는 object가 요 student object예요. This is obviously trying to model aspects of a student in universities or high school, I guess. The student must have the name, right? 근데 여기서는 관점이 있는 게 뭐 이 스튜던트의 다른 점들, 뭐 나이라던가 학년이라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get absence count 요거 하나 이게 딱 중요해요. 이 absence count라는 건 뭐냐면은 몇 번 이 수업에서 빠졌냐 이거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에요. So that's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concern ourselves with. So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시하고 요것만 써라라는 거예요. So you need to remember those when you're working with a student object.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Seating chart. This is the main array with a 2D array of students.
그렇기 때문에 seats의 RC 여기서 RC를 이렇게 해가지고 element를 끄집어내면은 this is a student object.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점 한 다음에 방금 했었던 이 get absence count, get name 얘네들을 여기서 점 get name 이런 식으로 불러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get name을 하는 것은 이 object를 불러오고 나서 이 object handle에다가 점을 붙이는 거라고 그랬지. So that's what we're going to do eventually. Alright. The first thing we need to code is the seating chart constructor.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은 again probably they're gonna phase that out. Writing constructors may or may not be again 옛날에도 설명을 잠깐 했지만 아직은 모르겠어. constructor가 나올지 딱히 나온다는 말은 안 나왔지만 who knows, right? So 일단은 constructor 쓰는 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이 그 2D array constructor 한번 쓰는 거를 해볼게요. Now the seating chart actually receives a couple of interesting things, rows and calls. Remember, the constructor actually creates the array, so at this moment, we don't know how big the seats array is. 이게 row 수, column 수가 없어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constructor에서 이거를 받아줘야 돼요. So that's going to actually tell us how big the seats array is going to be, how many rows, how many columns. Student list, this is something new, but this is apparently something that you're going to receive and move over element by element to seats, one by one. 그래서 이거는 역시 그 structure에서 이제 manual indexing을 사용해가지고 두 개를 다른 인덱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Remove absent students. Allowed absences. 이거 보면은 이 remove absent students는 그 seating chart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없애는 거예요. 날리는 거지. 근데 항상 뭐 그냥 기준이 뭐냐면은 allowed absences보다 더 많이 absent한 학생들, 즉 출석 횟수가 모자라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대학교에서는 많은 강의들이 이렇게 운영이 돼요. 좀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은 반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도 없나? 학교에 따라서 모르겠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까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로 생각하면 돼요. 초등학교. 홈룸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여러분들의 반 친구들이 있고 그 반이 전체가 다 이제 수업을 들어갔다 다른 수업을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elective 클래스를 있으면은 뭐 고등학교 때도 아마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 모든 반들이 다 그 홈룸 같은 거에 개념이 없고 모든 반들이 다 그걸 듣는 학생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So 이 그 allowed absences는 그 강의에 몇 번 출석을 해야 되는 매번 출석하는 게 맞지. 근데 그거를 빼먹고 이제 날른 거예요. 수업을 날르고 이제 놀러 간다거나 아파서 못 온다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그 출석 체크를 못 하면은 이 allowed absences가 그거를 이 수를 초과를 하면은 그러면은 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출석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처리를 해버리는 거지. Now that makes sense because if you have more than a few allowed absences, then doesn't make. You can't follow the swap. 근데 요즘은 뭐 리코딩 해놓고서는 줌으로 듣고 나중에 들어오면 되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올스쿨이라고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는 애들을 없애버려라. 없앤다는 건 뭐예요? 없앤다는 게 궁금하지. In terms of computers, what does it mean? Entries without students contain null. Now, because the 2D array actually has 2D array에 object가 있으면은 이거는 맨 처음에 여기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construct 했을 때는 모두 다 기본 value로 들어가. Now, objects의 기본 value는 다 null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null object가 된 상태로 있는데 여기서 이 리스트에서 student 리스트를 다 populate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걔네들이 null이었던 것들이 새로 object를 가리키는 게 되겠죠. 그걸 다시 null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you can actually set this to null by assigning seats에다가 seats rc에다가 이거 점 하지 않고 여기다 바로 null을 넣어버리면은 이 object가 null이 돼버려요. So this is a kind of a keyword which has the internal value 0 for pointers for referencing variables. 0 is null.
알겠죠? 자, 자세하게 이제 봅시다. 그래서 컨스트럭터에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요거를 디멘션이 맞도록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앞에 있는 roster라는 게 바로 it contains a list of students that you need to put in that class. So 이 학생들이 이제 seating chart에다가 이제 만드는데 이 학생들이 앉는 그 플랜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Assuming, presumably the teacher is here. 여기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 거지. So this is Karen Lester in the front row, and so on and so forth. Now the thing is, 얘네들은 linear structure, you move that onto the 2D structure. This is familiar territory.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를 for loop 두 개로 이제 traverse 하면서 그 다음에 얘를 individual index를 manual index를 내서 이걸 0부터 1, 2, 3, 4 가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사용할 때마다 이걸 증가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Now, this is not a perfect fit because you have only so many students, but you have 2 empty seats, 12 seats and 10 students. I think that's what this is. So 학생들이, if you run out of students to put inside that class, then you're going to have nulls, which means the seats are empty. What if you have more than 12 students?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초과해서 학생들을 받은 거기 때문에 that shouldn't have happened. Right? So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that, but you do have to worry about this case, and that is going to cause a problem for you. Why? Because this is going to run out, and ultimately 이거를 메인으로 돌린다면은, and that's what you should do. 얘가 인덱스가 2번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가 out of index가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additional concern은 뭐냐면, if you look at the order, Karen, Liz, Paul, that's what we're going to go through in that order. 그런데 Karen, Liz, Paul이 가는 것은 Karen, Liz, Paul이 아니에요. 여기는 Lester야. What happened? Liz is actually below Karen. So Karen, Liz, Paul은 이렇게 가고 Lester, Henry, Renee is in the second column. So this means what? You need to realize this is a column major traversal, not a row major traversal. 그 잊어먹으면 또 문제가 되겠지. So column major traversal, structure to structure, manual indexing, be careful, your index might go out of bounds. 이거를 고려를 하면 되고, 이 out of bounds 인덱스를 핸들하는 방법은 2D array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don't use break because you break only out of the inside for loop.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두 개를 고려를 할 때 반드시 그 if랑 else, if else를 해가지고 you should only assign or do anything to it if it contains a valid index for K. K is a valid index for this structure. Now, final concern is, if it's not a valid index, then what do you do? 이게 constructor이기 때문에 you just created the seating chart to the array. It should be filled with nulls. So 만약에 K가 out of index 되면은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이거를 null로 세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원래 null이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null이 되는 거야. You can override it with null. That's redundant, but it's not wrong. Okay, so that's it for the constructor. Lots of things to remember, but yeah. But I think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다 들은 학생이라면은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Remove absent students method. 이거는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어차피 몇 개 시트가. Alright, let's start appointment book. 첫 번째 question이죠. So this is kind of algorithmic.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해라. 됐다. Appointment book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So this provides methods for students to schedule, like your classes with teachers. 뭐 내가 쓸 수 있는 거네. 그죠? Appointments can be scheduled from during one of the 8 class periods during the school day. 내가 아니라 학교구나. Period 1 through period 8. Requested appointment has a duration. 이게 뭐 반드시 60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니지, 뭐 duration이 있는데 그럼 period는 왜 있지? period 1, period 2 하면 되는 거 아닌가? 60 minutes within a period, so 8 hours. Are numbered 0 to 59, so the minutes are numbered as well. Thank God they're not going with seconds
In order for an appointment to be scheduled, teacher must have a block of consecutive available minutes. 그치, 왜냐면은 5분은 얘랑 하고 나서 5분은 또 얘랑 하고 나서 5분은 또 얘랑 이렇게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Doesn't make sense. So that scheduled appointments must start and end within the same period. 그러니까 period 1의 끝때쯤에서 시작해서 2로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오케이. So period는 컨테이너가 되고, 그러니까 그 period 안에서 뭐 appointment들이 있어야 되는 거나, 그 appointment들은 사실은 그런 period보다 짧겠죠. 한 뭐 5분짜리, 뭐 20분짜리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Alright. Appointment book. Is there a class within the class? No, I don't think so because there's two methods are listed here. They're both in the appointment book class. variable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is this 정상인가? 가만히 있자. Two helper methods. Additional method of the appointment book class is minute free. period랑 minute을 줬는데 minute은 그러면 이제 그 period의 minute이니까 0에서부터 59. period은 그냥 hour의 대체라고 보면 되겠어요. period 1 through to 8.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periods are indexed 1 from 1 onwards. Minute is actually 0 to 59, not 1 to 60. 중요한 점. minute은 진짜 minute이고 period는 hour가 아니라 그냥 period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Okay. Is minute free. So this actually is a Boolean method that tells you whether this minute is not in another appointment. It's free. Reserve block period의 시작 minute, duration, not the ending minute. 여기서부터 duration is actually minute based, I think. Yeah, because 60 base니까 왜냐면 it doesn't make sense to do anything else. So duration은 can be up to 60 minutes. So if it starts with minute 1, minute 0, and the last 60 seconds is going to take up the entire period. That's possible. 그래서 duration은 60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you can't go on to the next period. So reserve block 그런 거가 있어요. So reserve block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this is something that is actually done for you. Okay. 이게 무서워지는데 이렇게 그 모든 기능들이 다 돼버리면은 뭘 하란 얘기야, 그죠? Find free block. Okay. Find free block. 그래서 first block of duration 3 minutes during period. 그러니까 period는 주어지고 duration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duration이 뭐 몇 분짜리다라고 하면은 이 period 안에 duration이 그 정도 비행 duration이 있다면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있다면은 그 시작점을 찾아서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Return the first minute where it starts.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 reserve block을 하려면은 you need the period and the duration. You also need the starting minute. This is the one that actually is used to find the start minute. Okay, and that's what you gotta code. 이거 어떻게 될까요? 좀 이거는 느낌상 좀 난해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냥 쉬운 게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지금 is minute free는 있는데 is minute free도 있고 reserve block도 있는데 reserve block은 you can only use this when you're sure that that this is gonna fit in, right? 그치? Mark the block of minutes as used. So the mechanism of how you do that is not available, but let's just assume that something is done. Hey, is minute free가 is going to read that marker that reserve block sets, and then is going to decide whether the minute is free or not. Again, the mechanism is not important. We just have to worry. We're going to just assume it's done. We're going to worry about how to do this. Find the free block. So how do you do this? Using the mechanism, because 안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는 전혀 볼 수 없어요. One remarkable thing about this is we have no access to the data at all. 그렇지? 신기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참 드문 문제인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 the only thing you have is the field of data. Your data, so-called data, is actually numbers, the period and the minutes. And you can decide if that minute is free or not by invoking this method. Reserve block, presumably to lock down those minutes. So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availability를 셋하고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Mutator, accessor on the data. Okay.
그러면은 이 free block을 만들려면은 여기서 이 period를 정하고 이 duration이 있는 그 consecutive block을 차지하려면은 let's say this is 60 minutes in that period. Let's probably 여기 중간에 뭐 이렇게 막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duration 길이를 다 핏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은 이게 remember you don't really have a bird's eye view. 딱 사람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차 있고 여기 차 있으면은 여기 들어가겠네 이렇게 찰 수 있잖아요, 그죠? The computer doesn't have that. So what you gotta do is be very literal on traversal algorithm, which means you have to look at them minute by minute. Consecutive stuff is always hard to do when you don't have the bird's eye view. 그러니까 consecutive한 거를 보려면은 얘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요걸 보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consecutive, let's say duration is 10 minutes. Can I field a consecutive 10 minutes from this point onwards? 어떻게 알아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봐야 돼요. 이거 쉽게 분을 다 봐야 돼. Is that minute free? Is that minute free? Is that minute free? You have to do all that for 10 minutes. If any one of those fail and that minute is not free, then 요 시작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니면은 이것도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쭉 세는 거야. How many minutes are free from this point onwards? What is the maximum number of minutes that is free? 그거를 쭉 적는 거죠. 만약에 이걸 efficiency 차원에서 한다면은 이 period를 완전히 이런 minutes free from this minute onwards 이거를 저장을 하는 다른 array를 만들어 두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가 아닐 것 같아요. Because you have to do linear traversal every time for each minute, and that's 60 minutes. So that's going to be a bit of a drain on the system resources. Bu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여러분들이 여기서 근데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요 타스크를 딱 하는 게 문제잖아요. So find free block is actually just 이게 이런 시점이 있는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complete search라는 수밖에 없어요. So 요 분에서 되느냐, 이 duration이 fit in 하느냐, and besides you have to find the first minute in the block. No, actually first block of duration 3 minutes during period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블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면은 요거를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So it makes sense to do the traversal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고 여기서 10분짜리가 생기면은 그거를 그냥 돌려주면 돼. End of story.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rest. So complete search이긴 한데 전부 다 찾을 필요는 없고 so it's not complete search basically.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찾으면 장땡 이런 거지.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서 so this is the outer loop. You have to explore all the minutes if possible. 그죠? And then 그리고 이제 duration이 10 minutes이면은 10분보다 덜 남으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60까지 끝까지 갈 필요는 없고 60 빼기 10 이런 식으로 해서 duration을 빼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Because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10분은 가야 되는데 9분 남았다. 그러면은 할 의미가 없지. 왜냐면 어차피 it's not gonna fit in. Right? S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omewhat not incomplete traversal을 해요. So for each minute of that traversal, you're going to go from that minute onwards 10분 동안 가는 거야. Is that free? Is that free? Is that free? Is that free? So 이걸 쭉 가면서 이게 free한지를 판단을 해. 자, competitor 가보겠습니다. This is a list question involving pairing competitors in a tournament into one-on-one matches for the one round of the tournament. Chess tournament면은, yeah, individual chess players are pitted against each other. 하면은 match라고 하고 있고, winner of each match goes on to the match in the next round of the tournament. 그래서 최종 승자를 고르는 거죠. Since half of the players are eliminated in each round of the tournament, there is eventually a final round consisting of one match and two competitors. Final round and winner is the champion. 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치? Let's just establish understanding. Competitors, matches and rounds of the tournament. Competitors, matches and rounds of the tournament represented by competitor. Match and round classes. So 3 classes you have to deal with. You'll write the constructor in one method of the round class.
constructor round class를 요거를 이제 하는 거네요. So competitors는 사람에 관련된 거고 matches competitor 두 명을 이제 그 짝지어 주는 게 이제 match인 거죠. round는 뭘까요? round는 그 여러 개 match가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so that probably has to do with a lot of matches.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competitor class. 또 왜 이래요? 자, 좀 컨트롤이 이상해졌는데 뭐 그냥 가볼게요 계속. So single competitor in the tournament. 그리고 이름이랑 랭크를 가지고 있어요. So this indicates how strong that player is, right? And the name, name basically is the name. constructor에서 보면은 저 string n이랑 name이랑 initial rank, and then probably that rank is supposed to increase, seeing how this is labeled as initial rank, right? 그리고 match를 보면은 competitor 1이랑 2를 pairup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진짜 별거 없네. 자, round를 보면은 public class round. The first thing you have to do is actually this. Your main data is a array list of. 진짜로 competitor밖에 없다고 match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쨌거나 competitor list가 있어. match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치? 컴페리터 이 라운드 더 토너먼트에서 컴페리터 리스트를 쭉 리스트업을 했어요. So 라운드는 I'm gonna actually base that on names. I don't know. We will probably have to read A to find out what's going on. 그리고 public array list match를 보면은 to be implemented on part B, build matches. So yeah, I thought that would be our job. So 이 match를 여기서 라운드에서 한 라운드에서는 이 컴페티터 리스트를 가지고 걔네들을 페어업 해가지고 이 매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I still don't see how the string names comes into the play, but yeah. 그래서는 뭐 읽어봐야겠다.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네요, 그죠? Alright, write the constructor for the round class. Wait, was that a constructor? 그러네. string names를 가지고 내가 볼 땐 이거를 한 다음에 여기서 competitor list를 빌드를 해야겠네요. Basically, this string names is probably going to become individual competitor objects. name을 통해서 competitor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competitor는 여기서 name이 여기 들어가고 initial rank는 얼마인지 몰라. 뭐 말해주겠지. So 그래서 이 names를 기반으로 해서 for each name, we're going to turn that into a competitor object and add it to the array list. Okay, so that's the constructor. Build matches, we don't know how that's going to be done, so let's read B. But here, let's write the constructor for the round class. It should initialize competitor list to contain one competitor object for each name in the string names. The order in which competitor objects appear in the competitor list should be the same as the order in which they appear in names. 뭔 소리야? 그치. 순서는 똑같아야 되겠지. 이 순서대로 요거를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order는 같아야 되고, rank가 나와요? Rank of each competitor is based on the competitor's position position in names. Okay. 그러니까 얘네가 뭐냐면은 얘가 1등, 2등, 3등인 거야. rank는 1번부터 가야 돼요. The best ranked competitor is 1. But the indices are actually 0, 1, and 2, so the rank should be 1, 2, and 3. n is a number of elements. 그러면 rank는 그냥 index랑 똑같네. 근데 index가 0부터 시작하는 rank는 1부터 시작하는 것만 빼고. 그죠? Okay. Ranking understood. Now, when you create this should turn this string into a competitor name. 그래서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쭉 traverse 하면서 인덱스에다가 1 더하면 요거 되는 거잖아. So, we've done that a lot, actually. Take a look at B. Write the round name
round method build matches. This method should return a new array list of match object by pairing competitors from competitor list. It will build that in the constructor. So the number of competitors in the competitor list is even. 그러면은 the best ranked competitor is paired with the worst ranked competitor? Really? 진짜? 그게 좋은가? 근데 사실은 1등, 2등을 이렇게 왔을 때 랭크가 있잖아요. 얘네 둘을 해버리면 이게 거의 뭐 파이널 매치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래서 1번이랑 월스트랑. 그럼 월스트는 얘는 무슨 죄야? 자기랑 비슷한 애랑 쏘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데 당장 챔피언이랑 해가지고 그렇게 누가 꼴찌를 하래. 그지? 그런 건가요? 얘는 희망이 없으니까 미리 없애버리는 건가? 챔피언이랑 붙여서 넌 나가 이건가? 뭔가 좀 questionable한 그 pairing method인 것 같아, 그지? I would certainly object to it, right? 근데 나는 1등일 거니까 상관없어. Okay, so worst rank competitor랑 이걸 이렇게 한대 뭐 어쩌겠어? 제가 그렇게 한다는데. Best rank is the worst rank, second best, second worst. So 이거를 다 그 하는 방법은 이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가는 인덱스랑 이거 뒤에서 오는 인덱스 쓰면 돼요. 이게 i가 이렇게 가면 이건 뭐였죠? n-1-i. 기억나죠? 이걸 하면 돼. 1, 2, 3, 4, 5, 6, 7 하면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거꾸로 쭉 돌아가게 돼 있어요. Since it's a 1-to-1 match and the number of elements is even, you can just stop halfway through and it'll work, right? Number of competitors in competitor list is odd, then the competitor with the best rank is ignored. 부전승. 넌 일단 1등 했으니까. Remaining competitors are paired according to the rule for an even number of competitors. 그치? 그러니까 1등을 부전승시켜서 올리는 거죠. 꼴찌를 부전승시킬 수는 없잖아. 그치? Or you can do random 부전승. 근데 뭐 여기서는 1등한테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그치? Each pair of competitors is used to create a match object that should be added to the array list to return. 그치? 한 다음에 match object를 만들어야 되는데 competitor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면은 this is an odd number, right? So Alex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Alex는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얘랑 끝에서 오는 거 요 두 개를 가지고 이거를 match로 만들어서 array list에다가 올리면 돼. Array list is actually list of matches. So you should create the match according to the constructor involving two competitors, and that's about it. 좀 정신없이 복잡하네. 복잡한데 actually 뭐 로직이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되겠네. 자, this is an even number example. 그러면은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를 해야 되겠죠? As a Ray and what is this? The first one. This is the first match. Ray versus Tim. 이렇게 1이랑 4. Sam versus Vi. 2 and 3. Violet FI인가? Tim. 어쨌거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build matches를 하래요.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봅시다. 매치를 이제 arrays에서 빌드해서 보내면 돼요. Alright, let's get to it. 자, 가볼까요? So, competitor 얘가 competitor.